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돼지 농가의 발병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게서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 고산동에 추진 중인 법조타운이 오는 2027년 착공됩니다. 법조타운에는 의정부 지방법원과 의정부 지방검찰청이 들어서며 공공주택 4,600가구가 건설됩니다. 의정부시는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시는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해 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 회천 신도시 내 1호선 회정역사 신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회정역사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돼지 농가에서 확진 소식이 없어서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부근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발생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건 지난 9월 16일. 3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연천, 파주 등 4개 시군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38만 900여 마리, 연천군만 16만 4천여 마리가 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관련 보상금과 매몰 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경기 인천 지역에 65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이후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신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아직 발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민간인 통제구역 밖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48건으로 연천군과 파주시, 철원군 등의 민통선 인근입니다. 이번 달에만 연천군에서 3일과 11일, 12일, 18일, 19일 6건이 확진됐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는 것으로 봤을 때 남하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은 혹시 모를 야생 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해 여전히 방역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 고산동에 추진 중인 법조타운이 오는 2027년 착공됩니다. 법조타운에는 의정부 지방법원과 함께 의정부 지방검찰청도 들어서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 법조타운 개발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조타운은 LH가 위탁 개발하며 총 1조 4천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공사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29년 하반기나 2030년 상반기에 의정부 지방법원과 의정부 지검이 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타운에는 또 공공주택 4,600가구가 건설되며 이 중 2,8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됩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내 공원들이 밤이면 아름다운 힐링 장소로 변하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옥정 중앙공원과 선돌공원, 독바위공원 등 3곳에 공원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는데요.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 공원 내에 각양각색의 공간을 조성했다며 도시 경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에서 대행하고 있던 외교부 여권 사무가 2020년 1월 6일부터 의정부시로 이관됩니다. 이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의정부시청 1층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기존 경기 북부청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의정부시는 여권 업무가 의정부시로 이관됨에 따라 의정부시 민원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주 회천 신도시 내에 1호선 회정역사 신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0일 국토부로부터 회정역사 신설 경제성을 인정받아 오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역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회정역은 사업비 총 735억 원을 투입한 수용인구 6만 명 규모의 회천 신도시 내에 건설될 예정인데요. 회정역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올해 유기견 327마리를 무료 입양시켰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영하는 반려견 입양기관으로 도내 시군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기간이 지난 유기견을 선발해 건강관리와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2013년부터 지난 22일까지 센터 유기견 총 1,298마리가 입양됐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버리는 동물에게 새 생명을 주고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연시나 새해 맞이 각종 야외 행사에서 하늘 위로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가 진행되곤 하죠. 경기도가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풍선 조각이 해양이나 임야에 떨어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이 먹이로 알고 풍선 조각을 섭취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 행사 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가격은 한 장당 5리터 180원, 10리터 310원, 20리터는 620원, 50리터는 1,650원입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지만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수집과 운반, 처리 비용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같은 아파트지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장거리 학교 배정이나 택배 지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와 경기 의정부 경계에 있는 한 아파트가 이런 문제로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같은 경기도 권역이긴 하지만 수원과 화성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수원시 망포동입니다. 부지의 약 30%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반정동. 한마디로 한 아파트가 두 지자체로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수원 지역 관공서와 학교 등이 있어도 화성에 속한 주민들은 3km 넘게 떨어진 곳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원시로도 볼 수도 없고 화성시로도 볼 수 없는 위치상에 있습니다. 저기 도로도 그렇고 그 행정적인 어려움이 그게 가장 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던 이 문제가 5년 만의 논의 끝에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경기도가 수원과 화성 행정구역 조정에 최종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각각 19만 8천여 제곱미터의 같은 면적으로 맞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잘 지원해서 그 동네 전체가 화성이고 수원이고 가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된 사례는 지난 9월 용인과 수원 간 조정 이후 전국 두 번째. 경계 조정은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지역이 합의를 이룬 경우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 모습들을 계속 보일 것을 지사님과 함께 약속을 드리고요. 하나의 경기 도민으로 나가는 이러한 큰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의견을 밝혀 도는 행정안전부에 관련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제출할 예정. 행안부 검토 등이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 중에 경계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주한 미군 기지 캠프 잭슨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기지 반환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겁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잭슨. 의정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지난해 병력이 모두 철수해 기지는 이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가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국제 전시장의 핵심 시설입니다. 의정부시는 5억 원을 들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초쯤엔 사업을 추진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쪽의 모습이 완전 바뀌고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냥 가장 바람직하게는 저희들은 한 2025년 내지 6년 정도는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 부처의 승인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기지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그린벨트 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국토부가 환경 훼손 문제를 제기하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해도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기지가 우리 정부로 반환되어야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전국 미군기지 4곳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는데 캠프 잭슨은 반환 후보 기지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여기는 지금 환경조사 중이라 반환 대상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반환 절차 중인데 일단 환경조사가 끝나야죠. 일각에선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미군기지 개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또 보장하는 방식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정부 시민 12,000여 명은 미군기지 개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의정부시에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주한미군기지 4곳을 조기 반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정부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양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개선됐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시설 주 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 대피 시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신고 포상제는 지난 3월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는 등 확대 운영됐지만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파라치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자진 개선의 기회를 주고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성탄절인 수요일에는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눈 소식이 없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목요일까지는 비교적 포근하다가 금요일부터는 오전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이번 겨울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 오전 시간대에는 지표면에 내려앉은 안개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